우리는 전세금 뺀 1억을 들고 한 달 살기로 세계 여행을 다녀온 40대 부부다. 2022년 7월, 아직 코시국이 끝나지 않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나라는 태국뿐이었다. 태국에서 90일 무비자를 꽉꽉 채워서 푸켓, 치앙마이, 방콕 한 달 살기를 떠났다. 우리 인생에서 첫 한 달 살기 도시였던 푸켓. 다행히도 에어비앤비로 구했던 숙소가 너무 좋았다.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우리는 집 바로 옆 쇼핑몰로 매일매일 출근을 했었다. 1일 투어로 다녀온 제임스 본드 섬과 피피섬도 너무나 행복한 추억이 되었다. 언젠가 피피섬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녀온 지 2년이 훌쩍 넘어버린 치앙마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여행지로 기억되고 있다. 그곳은 뭔가 공기부터가 달랐다. 너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느낌. 왜 이곳이 한 달 살기의 성지인지 가자마자 알게 되었다. 치앙마이는 나중에 꼭 3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 한 달도 짧고 2달도 짧을 것 같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숙소 실패를 안겨준 방콕. 매일매일 출몰하는 바 선생님 덕분에 우울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방콕은 최악의 숙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곳이었다. 뻥 뚫려 있어서 속이 다 시원했던 마하나콘 전망대. 태국이지만 최고의 관광지가 아닐까 싶은 차이나타운. 나의 영혼의 종착지 카오산 로드까지. 태국 여행이 끝나갈 즈음 호시국도 점점 더 끝나가고 있었고 말레이시아도 관광객을 허용하고 있었다.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봤던 페낭으로 떠났다. 페낭은 그냥 집 근처 푸드코트에서 아무거나 시켜 먹어도 실패가 전혀 없는 놀라운 곳이었다. 열심히 맛집 사냥을 하고 다녔고 우리 여행 중 가장 음식이 맛있었던 도시로 기억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이상한 에어비앤비에 걸리고 말았다. 엄청난 마음고생 끝에 환불을 받고 숙소를 나왔지만 한 달 살기를 할 다른 숙소를 하루 만에 다시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여긴 어디, 난 누구인가를 시전하던 그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말라카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말라카는 강변을 낀 산책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 한국 경기가 열리는 날 한 식당에 방문을 했더니 한국인인 우리를 VIP처럼 대접해 주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조금 더 힐링을 할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는 석양이 아름답다는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코타는 약간 심심할 정도로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석양증이 되어서 매일 노을 사냥을 하러 다니고 맛있는 해산물을 안주 삼아 호텔에서 제공해준 공짜 소주를 신나게 마셨다. 말레이시아에서도 90일을 꽉 채운 우리의 다음 여행지는 대만 가오슝이었다. 동남아에서 180일을 지내다 대만에 도착한 우리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동남아에서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걸을 길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았다. 1월의 가오슝은 날씨마저 너무 시원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만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대만에서의 두 번째 한 달 살기 타이베이에서는 쓰린 야시장 근처에 잡았던 숙소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옮겨야만 했다. 시먼딩 근처로 숙소를 옮겼는데 그곳은 싸고 맛있는 맛집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타이베이에서 한국으로 들어가 잠시 재정비를 한 우리 부부는 일본 삿포로로 다시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눈이 오지 않는 삿포로의 비수기라서 숙소가 저렴했다. 한 달을 연장해 2달을 살아버린 삿포로에는 단골 식당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제일 자주 먹었던 건 카츠야의 돈가스가 아니었을까? 환승을 위해 떠났던 도쿄에서는
일주일간 잠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를 놀러 다녔다. 한인타운 시노쿠보에서 신전 떡볶이를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처음 보는 지베어라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도쿄에서 하와이까지 긴 비행기를 탔다. 하와이는 말도 안 되게 비싼 물가를 자랑했지만 정말 지상낙원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곳이었다. 돈만 많으면 하와이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 돈씨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인의 집에서 한 달 살기를 했다. 마치 옛날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낭만적인 도시였다. 명물이라는 바다사자를 보러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다사자는 한 마리도 없었다. 다들 어디로 갔던 걸까? 내 눈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금문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걸어서 건너다가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었다. 내 평생 처음으로 40도가 넘는 온도를 느껴보게 해준 라스베가스에서의 일주일. 너무 더워서 계속 카지노에서 도박만 하고 싶었지만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는 자비가 없었다. 보잘것 없었던 우리의 도박 자금은 있었지만 없는 것이었다. 정말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았던 뉴욕 한 달 살기. 타이밍 좋게 구한 숙소가 너무 환상적이었다. 볼 때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던 뉴욕 맨하탄의 시티라인. 매년 크리스마스 때 TV로 보던 나홀로 집에는 이제 우리의 추억이 더해져서 2배, 3배는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근데 더 나중에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영화가 되는 건 아닐까? 뉴욕에서 포르투까지 또 긴 비행기를 탔다. 우리의 첫 유럽 한 달 살기 포르투는 우리가 기대했던 유럽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낮부터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포르투갈에서 먹는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라니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던 동루이스 다리와 모루 정원은 영원히 잊고 싶지 않은 풍경들이다. 동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았던 환상적인 야경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운 좋게 걸려버린 최고의 에어비앤비 숙소와 편리했던 대중교통이 기억난다. 뜨끈했던 유럽의 목욕탕 세체니 온천은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때릴 때마다 생각이 난다. 언젠가 또 가볼 수 있겠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한 달 살기는 어렸을 때 보던 만화책을 떠올리게 했다. 유명한 유적지 나고라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과연 잘한 일인지 아닌지 토론을 하는 영상을 찍었다. 유튜브를 한 게 잘한 일이든 아니든 소중하게 남은 우리의 추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배를 타고 떠났던 포카리스에트의 그곳 산토리니는 우리가 정말 세계여행을 하고 있구나를 실감하게 해준 신기한 곳이었다. 정말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데를 닿아본다. 티르키의 안탈리아에서는 한 달 살기를 시작하자마자 또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바퀴벌레들을 촬영해서 증거로 넘기고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어디로 갈지 너무 막막했었다. 급하게 숙소를 잡느라 이상한 곳에서 또다시 여긴 어디, 난 누구를 시전했었던 안탈리아. 언젠가 날씨 좋은 날 다시 찾아가서 아쉬웠던 안탈리아의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바꾸어주고 싶다. 우리의 첫 아프리카 한 달 살기였던 여행자의 무덤 다합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비로운 곳이었다. 바다와 사막이 공존하고 별들이 쏟아지는 너무나 이국적이었던 곳. 긴 여행에 한국 사람들이 그리웠던 우리는 다합에서 실컷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올인클루시브가 저렴하다고 소문난 샤멜 쉐이크에서 하루 2끼밖에 안 먹던 우리 부부는 강제로 하루 3끼를 먹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열심히 먹이고 더 먹이기 위해서 운동까지 시켜주는 시스템이 너무 웃겼다. 오직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방문했었던 이집트 카이로. 너무 겁을 먹고 갔었던 것인지
피라미드의 호객꾼들은 생각보다 얌전했다.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세계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라미드였다. 그런 피라미드에서 낙타를 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다.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들른 두바이. 비싼 물가에 깜짝 놀랐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화려했던 7성급 호텔이나 숙소 근처라 몇 번이나 놀러 갔었던 부르즈 할리파 등 볼거리가 가득했다. 다시 오랜만에 동남아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방콕에서 일주일의 환승 여행을 했다. 인생 처음으로 샥스핀을 먹었고 의외로 맛있었던 명륜 진사갈비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우리의 첫 베트남 한 달 살기 호치민. 한국 음식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시켜 먹다가 거짓골을 면치 못했었다. 에어비앤비 숙소 실패로 포기했었던 쿠알라룸푸르로 리벤지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났다.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하고 있었던 무려 5성급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달 살기를 했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을 전부 호텔에서 먹는 삶이라니. 너무 럭셔리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아껴두었던 여행지 발리에서는 조식도 나오고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아파트 같은 숙소에서 한 달을 살았다. 이국적인 풍경들과 친절했던 사람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발리를 떠나기 직전 방문했었던 비치클럽에서 우리는 다짐했다. 다음에 또 발리 한 달 살기를 하게 된다면 비치클럽 옆에 숙소를 잡고 죽순이 죽돌이가 되겠다고. 무료 환승 비자로 일주일간 방문했었던 중국 샤먼. 난이도가 높은 중국 여행이었지만 이웃나라라서 그런지 풍경이 낯설지가 않았다. 대륙의 엄청난 인파에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타이베이 여행.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예스폭 진지 투어를 다녀오고 평생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이 생겼다.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난 타이중에서의 한 달 살기. 영상 촬영 중에 우연히 인사해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한 추억을 얻었습니다. 처음 느낀 대만의 여름 날씨는 정말 엄청났었고 덕분에 날씨 좋을 때 또 한 번 타이중 한 달 살기를 하러 와야겠다는 핑계가 생겼다. 딱 기다려라 천사지파이. 두 번째 가오슝에서의 일주일은 아쉽게도 감기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래도 열심히 추억여행을 했지만 꼭 또 가고 싶었던 치진섬을 못 간 게 너무 아쉽다. 대구에서 긴 휴가를 왔었던 친구들과 함께한 하노이에서의 일주일.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먹었다. 다음에 하노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 그 일주일간 먹었던 음식들만 먹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만 같다. 1년 내내 시원하다고 소문이 난 베트남 달랏은 우리랑 궁합이 전혀 맞지 않았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트랑으로 도망을 갔다. 우리가 다녔던 여행지 중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았던 나트랑에서는 다행히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달랏처럼 시원한 날씨로 유명하다는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떠났다. 반둥의 숙소는 한 달 동안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었고 반둥 사람들 또한 발리 사람들처럼 친절하고 미소가 좋았다. 매일 먹고 싶었던 토마호크 스테이크. 오늘 저녁에 당장 또 먹고 싶어진다. 유흥으로 유명한 태국 파타야 한 달 살기. 가까운 거리에 모든 게 다 있었던 작은 도시 파타야에서는 고급 콘도에서 너무 편안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서 실컷 삼겹살을 구워 먹고 쇼핑몰과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살기 도시 방콕에서는 여러 호텔들을 돌아다니고 길었던 우리 여행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14개국 33개 도시에서의 여행을 끝마쳤다. 우리의 여행 자금이었던 전세금 뺀 1억을 한 푼도 허투루 쓴 적이 없는 것 같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도 중간에 포기할 만한 큰 사건 사고 없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했고 지금은 구독자 3만 명의 유튜버가 되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든 여행 같은 삶을 이어나가고 싶다. 심지 is your back, 심지 is your back. 어디든 갈 수 있어 함께라면 심지